특히 면접관이면 그 회사의 팀장급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일 텐데 그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은 그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경쟁력 있는 회사였다 하더라도 면접장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모양이면요, 조금 빠른 회사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뒤도 알 수가 없어요. 전주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자리에서 여성 지원자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끼가 있겠다며 노래를 하고 춤도 춰보라 시킨 겁니다.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빠 양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시사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발람 시간입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면접장에서 키가 몇이냐? 춤 좀 춰봐라. 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면접관들은 A씨의 출신 대학과 과를 언급하며 땡땡과라서 예쁘다, 끼 좀 있겠네, 키는 몇이냐, 춤 좀 춰봐라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면접관들은 예쁘다와 같은 발언은 A씨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율동 역시 A씨의 자신감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네, 이거 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 이 기사를 보면서 세 가지에 크게 놀랐어요. 첫 번째는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 굉장히 놀랐고요. 그 질문의 내용이 키와 몸무게를 이력서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그 인식이 놀랐고, 세 번째로 자신감을 이런 걸로 평가하려는 면접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굉장한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면접왕 이용으로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시사 이슈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지원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회사의 인사팀, 채용팀들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한 제언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올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질문을 하냐는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키와 몸무게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에요. 채용 절차법이 개정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고, 이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면접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됐다거나 여러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요, 그거는 회사의 문제예요. 특별히 회사에서도 어떤 문제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면접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로 봐야겠죠. 쉽게 말해서 꼰대 월드를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회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국가가 어떤 형태로 보호해주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닌다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남을 발버둥 치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회사는 어때요? 보통 평가 지표 자체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정말 행정적인 형태로 실제 평가라는 건 전혀 괴리감 있게 그냥 요번에 누구 밀어줘, 요번에 누구 밀어줘. 사실 이런 경우는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경쟁 있게 커왔는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자들, 특히 면접관이면 그 회사의 팀장급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일 텐데 그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은 그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경쟁력 있는 회사였다 하더라도 면접장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모양이면요, 조금 빠른 회사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뒤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있었던 곳이 신협이랍니다. 신협중앙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에 신협중앙회 측은 면접위원회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 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겠다며 해당 사례를 공유해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완전 소유고 외양간 고치다 만격이죠. 본질이 지금 뭔지 모르는 거야. 본질은 외부 인사가 들어오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면접관의 수준이라니까요. 면접관 자체가 지금 마인드가 저런데 이게 무슨 외부 면접관이 들어오면 이게 뭐 해결이 됩니까? 계속해서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일하는 방식, 평가 시스템까지 연동해서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을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회사가 발전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는 기업으로 가려면요, 이거 뜯어 고쳐야죠. 누군가가 책임 있는 리더십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야겠죠. 지금 이게 예시가 신협으로 나와서 신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단순히 신협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 면접을 계속 트라이하고 있잖아요.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단순히 신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후진적인 문화 이거나 혹은 면접관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지원자들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자가 거기서 뭔가 성희롱을 당했다,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으로 그 회사 경쟁력 이슈라고 봐요. 그 사람의 역량 자체를 검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량 있는 사람은 다 넘겨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든지 뭔가 업무랑 상관없지만 눈에 띄는 사람을 뽑으려 하는 이런 원초적인 판단 자체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업들은요, 보나마나 입사하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 굉장히 뻔합니다. 지금 이 채용 전형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언론에도 소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대화 내용 그 자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이렇게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잘 피하기 위해서 면접장에서 파악해야 될 몇 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면접이라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자리긴 하지만 여러분 역시 회사를 평가해야만 합니다. 회사가 갑이고 내가 을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갑이야. 붙고 나면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붙는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결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잘못된 질문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면접관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막 지금 이렇게 막 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더 움츠러들고 조심스럽게 하긴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의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하려고 여러분을 정말 잘 써주고 싶고 여러분의 강점을 알아내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게, 그와 함께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하려는 면접관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던져요.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공통 질문이라든지 아이스 브레이킹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시하셨던 내용 정보 하에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다른 지원자들을 똑같이 던지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내용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소서를 쓰건 어떤 1분 자기소개를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질문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면 오케이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품질 검사예요? 뭐 불량품 검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강점을 찾고 그 직무에 얼마나 역량이 매칭되는가, 이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인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면접관의 자질인데 지금 그거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회사의 인사 시스템, 평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면접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장소인데 여기서조차 안 되는 회사는 회사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유출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의 자소서 내용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딱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동아리 혹은 이런 활동을 한 거 보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유추에 근거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내에서 질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거 중심의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나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내 경험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꼬리 질문을 합니다. 꼬리 질문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막 무슨 파헤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관 자신이 이 판단을 올바로 했는지를 확신을 얻기 위해서요. 아,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이런 일 잘하겠네, 분석력이 좋겠네, 그럴 때 이런 경험 또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 맞나요? 이게 최선이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후속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요, 면접관의 수준은 그 기업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면접관들이 회사를 이끌어갈 차세대 혹은 지금 리더십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마인드, 그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 회사가 운영되고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차원을 뛰어넘는 굉장히 현명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조건 우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거나 여러 면접관이 동일한 류의 질문을 하고 있다, 그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할 말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마지막 할 말이 진짜 힘들한 건 아니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라고 마지막 질문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 드린 대로 그 회사의 우선순위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때 고객의 니즈에서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과거의 피드백 혹은 반성에 의해서 교정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좋아 보이는 말들, 기술 이름들만 막 나열한 채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향후 그 기업의 우선순위나 전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인사팀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면접관의 수준을 관리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핵심 인재가 아닌 면접관은 절대 면접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면접관이 면접 들어와 주세요 하면 뭐 바로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바쁘다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면접관을 어떻게든 만들어 넣어야 돼요. 바쁜 사람들이 조직의 핵심 인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관의 평가를 추적 관리해 주세요. 면접관이 합격을 시킨 사람
사람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는 불합격시켰는데 들어온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추적한다면 그 회사의 인재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더 우리에게 적합한 경험, 더 우리에게 적합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들에게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하면 좋아요, 이런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면접관의 면접 전체를 평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베스트 면접관과 최악의 면접관을 리스트업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만 분석해서 교육한다면 굳이 제가 가지 않아도 엄청난 면접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 교육이 필요한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다 갈 수는 없지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면접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참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 다뤄봤는데요. 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면접 자체를 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일단은 면접장에 가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혹시라도 겪었다면 그 회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행동으로서 파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면접을 많이 가봐야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Wake up, run, stand up, run. 두 눈 떠, 걱정은